롤랑가로스에서 서울로 돌아온 키키올릭입니다. 드림 매치로 불린 알카라스와 조코비치의 4강전 경기 결과 복귀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조코비치와 알카라스가 보여준 첫 두 세트, 특히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압박한 2세트 70여 분은 2021년 롤랑가로스 4강전이었던 나달과 조코비치의 3세트 타이브레이크를 연상시킬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의 향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승부는 딱 2세트에서만 끝나고 말았죠. 3세트 시작과 함께 알카라스가 오른쪽 다리에 근육 경련을 호소하면서 희대의 명승부는 싱겁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조코비치의 승리로요. 자, 알카라스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다리뿐만 아니라 팔, 온몸에 쥐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알카라스의 체력이 과연 준비가 안 됐었던 걸까요? 부족했던 걸까요? 근데 작년 9월 US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알카라스는 3연속 5세트 경기 5시간이 넘는 혈투를 벌이고도 끄떡없이 우승한 체력 왕이기도 합니다. 그 알카라스의 다리에 쥐를 심어 놓은 건 그의 체력이 아니라요. 바로 역대 최고의 선수 고트 노박 조코비치라는 존재였습니다. 자, 알카라스는 조코비치와의 4강전에서 엄청나게 긴장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털어놨습니다. 난생 처음 메이저 22회 우승자와 그랜드슬램 결승 길목에서 대결한 데다가 세계 1위로 1번 시드를 받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조코비치를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압박감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치치파스와 알카라스의 8강전을 보고 나선요. 조코비치라도 알카라스를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오히려 이런 점들이 알카라스의 정신적 부담을 더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코비치, 우리는 다시 한번 Greatest of all times, 조코비치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세트에서 조코비치가 알카라스를 압도한 건 완벽에 가까운 게임 플랜의 승리였습니다. 자, 일단 조코비치 서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는 클레이 롤랑가로스이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서브가 승부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하리라고 과소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필립 샤트리의 코트에서도 조코비치의 클러치 서브 능력은 윈블던이나 호주 오픈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드코트에서 와이드로 빠지는 서브를 알카라스가 1세트 내내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롭샷에 대한 방어 능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코비치는 베이스라인 랠리에서 의도적으로 알카라스가 가장 드롭샷을 잘 놓는 위치인 백핸드 쪽 서비스 라인으로 공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알카라스가 드롭샷 시도 자체를 별로 못하게 만들었던 점 하나, 그리고 알카라스가 드롭샷을 시도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빨리 전진해서 받아내면서 나는 너의 최대 무기인 드롭샷에서만큼은 쉽사리 점수를 주지 않겠다, 이런 게임 플랜을 확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알카라스도 2세트 중반 이후에는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을 계속 압박해 나갔죠. 3차례 연속으로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고요. 결국 7대5로 2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알카라스는 드디어 정신적 압박, 긴장감을 놓고 제대로 조코비치한테 도전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나니 이제 신체적인 무리수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 허무하게 남은 두 세트에서 한 게임씩만을 따내면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자, 조코비치는 역시 그랜드슬램의 사나이답게 4강전에서 자신의 경기력을 피크로 끌어올렸고요. 결승전에서 캐스퍼 루드와 메이저 23번째 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조코비치와 루드의 상대 전적은 4승 0패고요. 단 한 세트도 조코비치가 내준 적이 없다는 사실로 결승전 예측을 대신하겠습니다. 롤랑가로스 결승전도 재미있게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